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증상 또 치료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 8950으로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증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뼈, 근육, 인대, 여러 가지 각종 관절 질환과 증상, 또 여러 가지 신경장애에 따른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올 수 있겠죠? 예. 제일 유명하고 잘 흔히 알려져 있는 게 요즘 많이 증가되고 있는 족저근막염이라 해서 발 뒤꿈치하고 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아픈 족저근막염이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그 신발을 바꿔 신었다든가 이래서 발 뒤꿈치에 물주머니가 붙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초신경이 병변이라 해서 말초신경은 발로 내려가는 그 가는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있는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첫 번째 얘기한 족저근막염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위에서 물어보면 족저근막염이래요. 이래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보면 이 족저근막염이 아닌 그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검사를 좀 해봐야 되고요.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뛰어내릴 때든가 이랬을 때 발뒤꿈치에 통증이 오는 경우 외상에 의해서 온다든가 삐끗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발뒤꿈치가 다 아프면 족저근막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발 뒤꿈치 통증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질환이 이렇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족저근막염, 네, 이건 어떤 병인가요? 족저근막염은 그 쉽게 얘기해서 인대입니다, 인대. 근데 이 발하고 그 손하고의 해박적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네. 이 손바닥을 보면은 손바닥 그 살이 많은 두툼한 부분이 그 발뒤꿈치 뒷부분이라고 보시고요. 네.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 만져지면 단단한 띠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근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족저근막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부어 올라서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게 골맞대는 그런 염증이 아니라 많이 쓰면 이렇게 부풀어 벽이 뻘겋게 부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염증만에 있는 걸 갖고 이게 족저근막염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병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족저근막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병원에 가면 많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족저근막염.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빈도는 어느 정도로 좀 발생이 이 빈도는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정형외과 한 지가 거의 30년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고 올 때만 해도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그 족저근막염이와 진단을 내리는 것도 그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족저근막염이 그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딱딱한 신발을 많이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작업하라 해가지고 딱딱한 그 안전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딱딱한 신발이거든요. 발 앞도 딱딱하고 발뒤꿈치도 딱딱하고 또 등산화 자체도 딱딱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분이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많이 증가되고 최근에는
의료보험 통계에 보면은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5년 사이에 뭐 한 2.5배, 3배 정도 늘어났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전에는 이게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았지만 요즘에는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올 수 있는 질환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대체적으로 그럼 원인은 뭐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젊었을 때는 네. 발 뒤꿈치를 만져보면은 누구든지 살이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쿠션이 좋은데 네. 그게 이제 자꾸 오래 서서 딛고 활동하다 보면 그 지방층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층이 약해지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아기들 발바닥 뒤에 만져보면은 살이 부드럽고 쿠션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있는 족저근막이라든가 지방층이 많이 사용하면은 스펀지 많이 사용하면 스펀지 쿠션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방층이 쿠션이 떨어지고 족저근막이 그 있는 근막이 그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의 기능이 이제 고무줄 늘어나듯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그 나이가 들면서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젊은 사람들한테 뭐 20대 전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말초신경이 눌리거나 그게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그 근육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거나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 때문에 오는 증상. 그렇지. 약간 퇴행성 변화하고 그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 퇴행성 변화를 위해서 그 쿠션 역할을 하거나 스프링 역할을 하는 그 근막이라든가 지방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094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손가락과 손목이 저리고 시끈시끈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과로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손이 저려서 만약에 밤에 주무시다가 깬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주물르고 나면은 그 좀 뭐 손을 터는 분도 있고 주물르는 분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러는 건데 이게 마치 무슨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손목을 꽉 쥐고 주먹 쳤다 폈다 하면 손이 하얘지 않습니까? 전기 온다고. 예, 손 넣으면 전기 온다 이렇게 되는 그런 거 같이 그런 느낌인 경우에는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정중신경이 눌리는 뭐 수근관 증후군, 중수관 증후군 유명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또 손가락 새끼 손가락 쪽으로만 그렇다면은 그 척골 신경이라는 게 눌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손가락에 있는 움직이는 관절 자체가 많이 아플 경우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한 손가락이 뭐 불편한 경우가 있으면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심줄이 눌려서 그러는 방아쇠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집에서 따뜻한 찜질을 한다던가 이렇게 쉬어봤을 때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병원 정형외과를 가셔갖고 정형외과. 예.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로는 정형외과 갔을 때 하는 거는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퇴행성 변화가 왔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절 기본 검사를 해서 뭐 통풍성 관절염이나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인대에 염증기가 있는지 뭐 이런 게 보는 기본적인 검사가 있는데 검사비는 뭐 10,000원 미만이니까 피 검사하는데 10,000원 미만 돈이니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럼 치료도 가능합니까? 어떤 치료를 받아야 치료는 됩니까? 초기인 경우에 뭐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경우 완치가 되기는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 초기인 경우에는 약 쓰고 치료 받고 좀 안정하시고 그러면 치료가 잘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루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된 단계라든가 그 아까 말씀드린 정중신경이 눌리는 그 수근관 증후군, 수관 증후군이라는 게 이게 신경이 많이 눌린 상태에서는 그냥 약만 먹거나 물리치료 받아서는 잘 안 되고요.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걸 풀어주는 주사를 맞는다든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뭐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렇게 가는 경우는 적은 수고 대개는 안정을 하고 그 치료를 받으면은 되게 좋아지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정형외과에 오는 외래 환자의 50%는 그냥 밥 먹고 놀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농담 삼아 하지만 실제 쉬면은 많은 수가 좋아집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함경중 정형외과 함경중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 뒤꿈치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해주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 뒤꿈치 통증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이제 말초신경의 병변하고 좀 많이 비슷한 진단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상담 전화 받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요즘 들어서 어깨 막 등 허리가 아프고 예. 그러는데요. 예. 그리고 그 주사를 좀 자주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은 어깨에다 맞으셨어요? 목이나 등에다 맞으셨어요? 다 세 군데 다. 목, 어깨, 등 다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어딘가를 확인을 하고 주사를 놓는 게 좋지. 목 네. 아프고 어깨 아프고 등 아프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 세 군데를 다 놓는 거는 뭐 그렇게 세 군데가 다 병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목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깨 쪽이나 등 쪽으로 그 날개뼈 사이 있지 않습니까? 견갑골 사이. 네. 그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픈 경우도 많고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흉추에 뭐 1번이나 2번이 있을 때는 그 어깨 쪽으로 또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고 어깨 자체를 운동 제한이 있거나 어깨를 움직였을 때 많이 아프시나요? 이따금씩 그래요. 그러니까 어깨에 운동 제한이 있어 머리를 감기가 힘든다던가 팔을 뒤로 해서 힘들다던가 뭐 이렇게 운동 제한이 그 정도는, 있으시나요? 그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무겁고 예. 그냥 그래요. 피곤해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피곤해서 일하지 못할 정도라 그러면은 네. 그게 이제 그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뭐 갑상선 문제가 있는지 뭐 진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지 그런 거는 기본적인 검사를 해 보시고 네. 그리고 정형외과를 가서 진찰을 받아갖고 검사를 해서 어디가 원인인지를 조금 정도는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주사를 맞는 걸 저는 권하고 싶고요. 예. 그냥 그 아픈 데다 이렇게 주사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눌러보고 아픈 데 놓잖아요. 예. 그렇게 맞으셨나요? 예. 그거는 이제 그 통점,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에서 통증을 유발점, 통증 유발점 주사에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그 증상을 일부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그게 원인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가면은 얘기 아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주사를 무조건 주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큰 병원을 가셔서 예. 검사를 받고 하셔야지. 물론 아프다는데 주사를 맞으면은 증상은 일시적인 호전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주사를 놓는 게 대개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하나는 소염 진통제를 놓거나, 하나는 네. 국소 마취를 놓거나, 하나는 그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거 뼈주사 성분 같은 걸 놓거나, 아니면 그걸 섞어서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뭐 그 국소 마취를 일부분에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놓는다던가 이런 거는 자주 맞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그 스테로이드 제제를 소위 말하는 뼈주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너무 자주 맞는 건 안 좋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반칙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다든가 뭐 어떤 분은 뭐 세 달에 한 번 정도 맞는다든가 뭐 이렇게 맞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그게 갈 때마다 맞는 경우는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주사를 놨는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일반인들은. 그 물어보셔야죠. 물어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떤 예. 주사를 나고 그거는 환자가 물어볼 수 있는 권리거든요. 어떤 주사냐고 이게 맞는 게 어떤 주사입니까? 이렇게 예. 물어보고 그게 뼈 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맞기 싫다든가 그거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셔갖고 어떻게 그 주사 맞는 선생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맞는 주사가 어떤 거고 어떤 그런 건지를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맞아서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경우에는 저는 검사를 권해보고자 한두 번 정도는 맞는 거는 좋지만 그게 네. 반복적으로 맞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쓰지 않으면 이제 좀 완치가 안정을 하고 쉽다고 쉬어도 아프세요? 아, 네? 뭐 많이 어깨를 같은 거나 목이라든가 뭐 운동 같은 거나 일을 많이 안 하고 쉬실 때도 아프세요? 아니 거의 이제 일을 좀 많이 했을 때 예, 예. 주로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근육 때문에 문제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주사를 많이 맞는 것보다는 속이 예. 쓰리지 않으면은 약을 좀 잡수시면서 주사 횟수를 줄이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맞는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를 알고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팔을 많이 좀 쓰시나 봐요. 예, 네, 예. 움직일 때마다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럴 때 스테로이드 주사 외에 다른 주사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소 마취제를 이제 놓는 경우가 있어서 신경을 이제 신경 주의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쓰다 보면 거기가 붓고 손목 같은 경우 손목을 많이 쓰면은 정중신경이 눌리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통증이 심할 때는 그 부분을 이제 그 국소 마취제하고 그런 거 써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주사를 놓기도 하거든요. 국소 마취제인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자주 맞지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그렇게 되게 정형외과 같은 데나 그 병원에서는 되게 그렇게 자주 안 놔주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여기서 맞고 다른 데가 또 맞고 여기서 안 놔주고 또 다른 데가 맞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예. 어제 그 마트에서 더워서 11시쯤 가가지고 빠르게 자기 아이스크림 그 문을 열었는데 예, 예. 그 아이스크림 그 끝에 꼬마 바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 잡아당기다 보니까 그게 떨어졌더라고요. 예, 예, 예. 떨어진 걸 모르고 이렇게 문을 딱 닫다가 그 떨어진 바킹 속으로 손가락이 끼면서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딱 물려가지고 손톱 밑이 까맣게 되면서 그래서 네. 어제는 승질나서 이제 그냥 벅벅 승질나면서 왔는데 아침에 이게 안 구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쭉 펴지긴 펴지나요? 잘 안 펴져요. 아프니까. 그 통증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피는 그 인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손톱이 이제 까맣게 거기 피멍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손톱 밑에 그게 점점 이제 커지면서 이게 손톱이 들리는 심한 경우 손톱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됐을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한 번 정도 찍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네. 통증이 계속 있으시면은 한번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 피가 이제 나와가지고 꺼멓게 손톱 밑이 죽었잖아요. 꺼멓게 피가 네. 보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점점 커지면 통증이 심하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놈은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진을 찍어보고 그게 피가 양이 많았으면 손톱 전체가 까맣게 됐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그렇게 됐나요? 전체가 까맣게 됐는데 전체적으로요? 상처가 안 나서 아니 그러니까 손톱 전체가 까맣게 됐어요. 예, 손톱이. 그러면 예. 병원에 가셔서 사진을 찍어보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통증이 심하면은 거기다 이렇게 그 구멍을 뻥 뚫어갖고 그 피를 빼내주면 통증도 좀 감소하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경우 손톱이 좀 빠지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손톱이 들리면서 그걸 그냥 두면은 네. 손톱이 들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씩은 보면은 그 통증이 심하면은 그 밑에 있는 뼈 있는 부분이 금이 살짝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서 안전하는 게 좋고요. 피가 많이 고여서 손톱이 이렇게 들려 올릴 때는 그거를 외래 빼주면 통증도 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늘로다가 그 주사 바늘이 있거든요. 네. 요즘 주사 바늘이 좋아갖고 이렇게 뚫어갖고 이렇게 그 피를 피를 좀 빼는 빼야지 경우도 있고 통증이 옛날에는 좀, 뭐 그게 바늘이 좋지 않을 때는 그 핀 같은 걸 불에 달궈서 뚫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그냥 그 주사 바늘 같은 거로 뚫어주면 피를 뺄 수 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예, 경우 치료를 하시는 게 그냥 좋을 두지 것 말고. 같습니다. 네. 자, 이 말초신경 때문에 발 뒤꿈치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간단히 듣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말초신경염 그런 경우는 아니고 말초신경이 이제 발 뒤꿈치로 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되게 잘 안 나니까 족저근막염이라고 치료받고 여기저기 다니다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찰을 해보면 조금 다른 게 족저근막염은 처음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자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이제 있으면 좀 몇 걸음 걸으면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신경인 경우에는 이게 좀 통증보다는 좀 쩌릿쩌릿한 그러니까 저린 느낌이거나 이상 감각 화끈화끈 거린다든가 그 좀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족저근막염의 잘 그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면은 통증만 주로 생긴다 그럴 경우에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 있지만 네. 쩌릿한 느낌이 있다든가 그게 뭐 조금 몇 걸음 걸으면 또 이것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환자분들 볼 때는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있다든가 두들겨 본다든가 그랬을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 감각을 느낀다든가 좀 화끈화끈 거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가는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족저 근막염인지 말초 예, 예, 신경에 예. 의한 병변인지 예, 좀 예.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타이어 프로 원조점의 정상하 고문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